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변수죠. 글쎄, 지금까지 한동훈 가족과 관련된 변수라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의 부친, 노동탄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그 한동훈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세금 탈루를 했다는 한동훈의 부인, 아울러 한동훈 딸, 그 표절, 대리, 논문, 이 얘기가 좀 한참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엄마 찬스를 이용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잠잠하던 아들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한테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듣기는 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있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에 불거지네요. 자,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동훈 아들이 있었느냐? 지금 현재 중학생이라고 해요. 서울 강남 쪽 D중학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타워 팰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D중학교라고 한다면 아마 대치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들, 강남 모 중학교에 다닌다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래는 불거질 것 같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은 그냥 찌라시에서 도는 수준이었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찌라시도 거의 돌지도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한동훈이 스스로 이 아들 의혹을 자기 스스로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지 입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면 글쎄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거론을 하려다가 그냥 취소해버렸죠. 한동훈은 아마 이걸 반격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니까 그럼 그렇지 지들이 제대로 캐내는 게 없었나 보군 라고 하면서 자기 딴엔 역습을 가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동훈 아들 제외한 다른 가족 관련된 의혹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한동훈 모친의 이른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한동훈한테 20몇 년 전, 그러니까 IMF 때 사줬다는 그 반포동의 아파트, 사실은 그거 탈법 위법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부친 같은 경우에는 노동 탄압을 해서 자기 아들, 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그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죠. 한동훈 딸의 이 논문 대필, 그리고 논문 이 표절이라고 하죠. 대필과 표절 의혹, 이 부분은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부인의 이 탈세 혐의도 역시 유명한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들 얘기는 그닥? 그런데 이번에 결국 한동훈 스스로 거의 거론되지 않던 한동훈 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선거 막판 돌발 변수,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아들의 카톡이라고 하면서 어떤 자료들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예요. 한동훈,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딸밖에 없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행위는 할 게 없어서 하는 행동이니 자제 부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한모 군이 자기 자신을 한동훈 아들이라고 막 소개를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야, 한동훈 따로 아들 없대, 딸밖에 없대 라고 하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한동훈 딸밖에 없다고? 크크크크. 나랑 아빠랑 찍은 사진 보낼게. 뭐 이런 예. 뭐 그런 이런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아빠 자랑 하나 보지 뭐 애기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떡하니 올립니다. 이 원래 사진에는 여기에 얼굴이 나옵니다만 아마 누군가 얼굴을 일부러 지워준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사진까지 올린 거 보니까 아들이 맞기는 맞나 봐요. 자, 여기까지는 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부분이죠. 대법원 판사 의장 임명하는 사람 아들인데, 그리고 차기 대통령 아들인데, 차기 대통령이라고? 뭐 벌써 선거했어? 차기 대통령이라고 이러게? 자, 이 카톡이 있었던 시점은 보니까 2022년경으로 보입니다. 2022년 그것도 보니까 5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재벌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재벌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놈 보소. 차기 대통령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데 재벌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기껏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대법원 판사 의장 임명하는 사람 아들인데, 자,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아들이다. 재벌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서 중학생이 아버지를 앞세워서 재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물론 아직 애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애가 지 또래들끼리 어깨 뽕 좀 들어갔나 보지. 누구 말 맞다나 왜 컨덴싱 보일러인가? 그 보일러 선전하는 광고에 보면은 니네 아빠 뭐 하시니? 지구를 구해요. 뭐 하시는데? 컨덴싱 만들어요. 네. 그런 광고가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긴 하지만 애니까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오후에 처음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과연 공개해도 되나 싶었어요. 일단 한동훈 아들이 맞는지도 좀 그랬었고, 그래, 한동훈 아들 맞다 치고, 맞는데 애가 하는 거 가지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아빠가 힘 좀 있는 힘센 사람이 되니까 어깨 뽕 좀 들어갔나 보지. 그리고 괜히 그냥 그랬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운운하는 거나 재벌을 지 앞에 무릎 꿇린다거나 그래요. 좀 어처구니가 없고 가짜는 얘기긴 합니다만 애니까 그럴 수도 있으려니 라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 제기 황운하 등의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기사가 갑자기 오늘 오후에 뜹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
그냥 아들 카톡 얘기만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정도는 어디까지나 웃고 넘어갈 수도 찝찝하지만 씁쓸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발이 불거집니다. 국힘당에서 한동훈이 아니라 사실은 국힘당 당 차원에서 황운하 의원과 강민정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기자들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대요. 자, 문제는 여기서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기자는 아동 학대 혐의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야, 기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자기 자녀 관련된 내용 취재했다고 고발을 한다고? 뭐 사실 제가 당했던 사례죠. 제가 한동훈 딸 알렉스 한 그 관련된 취재를 좀 하고 그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고 SNS에 올렸다가 아동학대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얘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지 새끼는 그렇게 귀한가 보지? 남의 새끼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 놓고 지 새끼는 귀한가 보지? 야, 정말 못된 놈 아닙니까? 기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들고 나온다고? 야, 정말 악질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악질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걸 보고 이건 법 기술이라고도 안 합니다. 법을 악용한 거죠. 정말 못된 짓입니다. 자, 한동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자기 아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된 이런 의혹 제기가 공작질이다. 지긋지긋한 공작질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은 공작질이다. 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 극적인 표현까지 포함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자기 아들의 학폭 의혹을 거론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거의 없었죠. 언론에서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을 거론한 것은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할게 라고 하면서 한동훈 아들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딱 그거였어요. 근데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취소했죠. 따라서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 얘기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습니다. 예정 사항으로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아무도 이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을 거론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동훈이 거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한동훈이 한 거예요. 자, 백보천보 양보해서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뭔가 한 건 있으니까 글쎄 뭐 거론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었고 기자회견을 막상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뭐 아이고 황운하 또 웃기는 짓 했네 뭐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 직접 황운하 의원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원래 오늘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황운하 의원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니까 한동훈 측에서 고발을 강행한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는 했지만 실제로 안 했고 따라서 관련된 발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발을 했대요.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거론했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아닌 경우라면은 솔직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뭐 허위 사실 유포했다든지 이런 게 걸리는데, 선거운동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후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한동훈과 관련된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다른 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선거법에는 거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은 일단 선거법으로 걸고 본 거야. 일단 이해가 안 가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과잉 대응입니다. 기자회견 안 했는데 고발하는 것도 그렇고,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선거법을 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잉 대응이라고 하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언론 내 기사 쓰는 태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했다라고 기사를 쓰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게 선거법 적용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라든지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한 줄 정도는 써주는 게 맞아요. 왜? 보시다시피 선거 후보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 선거법이 하냐고. 이런 거는 사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르기는커녕 아유 진짜 하나 더 보태가지고 한동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여튼 생쇼를 하고 있죠. 자, 이 서울신문 기사도 보세요.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 취소했다고 이걸 또 기사를 떡하니 쓰고 있어요.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자, 아마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의원의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왜냐고요? 예.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한동훈 아들 관련된 얘기는 그닥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 이 예고했다는 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안 했으니까 이 기사만 아니었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한동훈이 진짜 고발까지 강행하면서 앞으로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그리고 사실 여부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가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였나? 황운하 의원은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나? 자, 시작은 강민정 의원의 이 보도 자료였습니다. 강민정 의원이 엊그저께 4월 2일자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어요. 보도 자료는 총 5장에 달합니다. 이 5장에 달하는 보도 자료, 이 보도 자료 내용은 어떤 거냐? 강남 모 중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터졌다.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폭행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것이 사건 접수가 됐다.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학교 측에 이 사안을 통보했다. 학교 측에서 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조사는 종결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과정에,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단 한 번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D중학교라고 되어 있을 뿐, 혹은 모 중학교라고 되어 있을 뿐, 한동훈이란 말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민정 의원의 보도자료 조금 더 보실게요.
자, 강민정 의원이 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와 경찰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동석해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진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일상적인 어떤 학폭 사건 처리 절차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과 이 경찰은요, 가해자를 부르고 또 사건 목격자를 불러서 면담까지 다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학폭 사건 처리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그죠? 자, 경찰은 당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화면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피해자 부모가 경찰을 찾아와서 전날 접수시켰던 신고를 취소합니다. 아, 오해였다. 오인이었다. 아니, CCTV까지 있었고 목격자도 나오고 가해자까지 있었는데 오해였다고요? 이게 뭐죠? 목격자도 있는데 CCTV도 있는데 갑자기 오해라고? 그러면서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가해자 쪽 학부모 중에 고위 공무원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강민정 의원의 보도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강민정 의원이 배포했다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한동훈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게 된 것은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측에서, 그러니까 국힘당 측에서 강민정 의원까지 함께 고발한 거죠. 황운하 의원이야 한동훈 아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몰라 백보 천보에 안 보여서 고발할 수 있다 쳐. 하지만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많은 기자들은 강민정 의원이 배포했다는 이 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한동훈 사건이었는지도 모르는 기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강민정 의원을 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그 사건이야? 라고 만천하에 공개되게 된 거죠. 누구 말 맞다나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죠. 자, 문제는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동석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진술을 다 받았고 CCTV도 확인했어요.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고 해요. 학교 측에는 심지어 이런 사건이 신고됐다라는 기록마저 없다고 합니다. 오인 신고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인 신고라고 하더라도 기록은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인 신고인지 아닌지 학폭 관련 기구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인 신고 어쩐 얘기 나오니까 우리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정순신 검사 학폭 사건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네, 뭐 학폭이 아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동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학폭이 아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오인 신고가 어찌됐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자, 이처럼 오인 신고라는 것은 이런 주장은 사건을 은폐하는데, 진실을 은폐하는데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굳이 학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서도
오인 신고, 알고 봤더니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신고, 고소, 고발을 취하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더군다나 기록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오인 신고라도 기록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록도 안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강자가 약자의 그 신고 혹은 호소를 묵살하는 수법으로 이 오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글로리에서 보면, 더 글로리에서 보면 연진이 쪽이 이 동훈이를 괴롭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돈 이런 거 동원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 오인 신고가 돼서 덮어져 버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설령 오인 신고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기구가 반드시 확인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라고. 근데 학교폭력 관련 기구가 개입하지도 신고 기록이 남지도 않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한동훈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 중에 진은정 씨, 즉 한동훈의 와이프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이 사건이 한동훈 아들, 한동훈의 부인, 이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죠. 예. 한동훈이 워낙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니까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조사가 됐으면 바로 그냥 이름이 까졌어. 하지만 한동훈이니까 툭하면 고소고발 하는 데다가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해코지를 할 줄 모르니 한동훈이라는 애가 그래요. 뭔가 기분 나쁘잖아? 지 배알이 꼴리잖아? 그러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수법까지 동원해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놈이라고. 여기 있잖아, 그 증거물이. 한동훈한테 이래저래 보이지 않게, 아니, 누가 봐도 한동훈이 보면 장난질 친 것 같은데, 야, 이거 증거가 없네? 그래서 이래저래 피 보고 인생 작살난 사람, 이 증거물 여기 있잖아요. 법조 출입 기자들 몇 명이서 저를 고소한 게 있어요. 4명 정도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좌영길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희곤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좌영길이가 어디서 자기 SNS에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대. 아마 제가 한 얘기, 이런 얘기들 차곡차곡 쌓이는 얘기, 이거 중에 뭐를 끄집어내가지고 누구한테 야, 이거 네가 고소해. 야, 이거는 네가 처리해.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그 고소장, 그쪽에서 그 고소장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누가 봐도 그거는 개인이 쓴 고소장이 아니고요. 로펌에서 써준 거더라고. 아무리 봐도. 더군다나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서도 웃겨요. 강남경찰서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강남경찰서 이거? 자, 이 사건도 사실 학폭을 한 거는 강남경찰서 쪽에서 했겠죠? 자, 근데 법조 출입 기자면 근무지가 어디예요? 예, 서초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뒤에 대검찰청 바로 뒤에 서초경찰서가 있어. 거기 안 가고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더라니까? 뭐지? 아니면 보통 우리 그렇잖아. 내 직장 부근에 내가 가기 수월한 곳에 접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 주소지에 접수시키거나 그게 아니면은 내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사는 동네에 접수시키거나 그러잖아. 근데 강남경찰서는 거기 왜 들어갔지? 예, 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한동훈이라는 애는 이렇게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해코지를 하는 애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판까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안 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거론되게 됐죠. 왜? 한동훈이 직접 거명을 함으로써 아니 고발을 할 거면은 그럼 황운하 의원만 하든가 황운하 의원이야 한동훈 아들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러다 쳐.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한동훈 아들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쓴 적이 없어. 자료에도 없어. 근데 뭐? 자 결국에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동훈은 이 사건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 쪽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하는 그 사이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민중의 소리 기자 등이 추가 취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교 가가지고 탐문을 했나 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학생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한동훈이 발끈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을 고발해요. 아동학대랍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아동학대랍니다. 참, 한동훈답죠. 2년 전에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2년 전 한동훈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때 딸 그 논문 문제가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훈 딸의 그 논문들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료야. 다운로드 받는데 다 받으니까 꽤 비싸더라고. 네, $30 뭐 이러더라고. 나 진짜. 그러니까 제 돈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린 거예요. 야, 내가 알렉스 네 논문 다운받으느라고 돈 썼다. 돈 썼으니까 내가 이제 뽕을 빼야겠다. 그랬다고. 근데 그걸 보고 뭐? 아동학대래. 그게 아동학대예요? 자, 기자가 취재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약간 글쎄 뭐 이 정도 가지고 약간의 해악을 섞어가지고 비꼰 거잖아요. 이거를 아동학대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물어봤다고. 그것도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좀 물어봤다고 이걸 아동학대라고 그런다고? 참. 이런 걸 보고 법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못된 거죠. 자, 어쨌거나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학폭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자면 군대 문제랑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한동훈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정순신이 이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했고요. 이동관 같은 경우는 아들 학폭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관이 어떻게 누구는 그런 말도 해요. 이동관이 탄핵당하게 되는 거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으나 이동관이 결국 탄핵까지 몰리게 된 것도 아들 학폭 문제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합니다. 마찬가지죠. 한동훈 아들 건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저기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사건이 신고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되는 의혹이 그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한동훈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요, 글쎄, 한동훈 아들이 진짜로 학폭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문제가 되겠으나 직접적인 학폭에 개입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사건 처리를 가지고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굳이 부각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부각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조국 장관의 아들이 이랬다면, 조국 장관의 아들은요, 학폭 피해자였어요. 학폭 피해자였는데 가해자인 척인 걸로 잘못 보도된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학폭 가해자라고 고발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방 취하됐죠. 자, 그 사례를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자, 이거 정말 최소한 국정조사는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자, 그리고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특검해야 됩니다. 그 학교, 경찰, 그리고 이 사안이 사실 작년 5월 사안인데 지난 1년 동안 쉬쉬하고 덮여져 왔던 이유까지 이번에는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한동훈 또 이거 가지고 또 고소할란가? 뭐 그러든가.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엉뚱한 게 나갔어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